지금은 정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익선동 그 만드신 주인공이시잖아요. 당시에 처음에 이제 장소를 물색하실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생생하시죠? 익선동 안에 이제 75채 정도의 한옥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평균 이제 연령이 70대가 넘었어요. 이제 상황이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이제 매장을 하고 있는 이제 장소인데 18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가구가 살았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세워졌다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게 무산되고 이게 다시 또 계획이 세워지고 무산되고 이게 여러 차례 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역 자체에 생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좀 버려져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익선동이 한옥 부전지구인데 네. 아예 한옥으로서 인정을 받지도 못했었어요.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네네. 네, 익선동에 매장을 대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한옥이어야 되고 이제 저렴한 월세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근데 사실 그만큼 싸게 얻은 월세가 그 한옥을 고치는데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만약에 깔끔하게 이미 준비된 곳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그러면은 뭐 몇천으로 끝났을 게 수억 원이 들어갈 만큼 이제 공간을 좀 정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었고 그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0원인 날이 사실 한 달에 이제 매출이 있는 날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좀 오래 견뎠죠. 매출이 0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쵸. 곳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 2-3달은 잘 됐어요. 제 지인도 오고 네. 동업자의 지인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신기하고 재밌는 공간에 이런 게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결국 장사는 지인을 데리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신 거겠죠. 네네. 부업의 이제 하나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시리라고 애초에 좀 예상을 하신 건가요? 초반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저희가 익선동에 이제 레스토랑과 카페를 한 5개 정도 만들었었을 때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선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멈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제가 매장을 5개를 그것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내 매장처럼 정말 일해주고 매니저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없는 가게인데도 장사가 잘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마웠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무실에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제 다른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깨 됐어요. 그랬는데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 우리가 대기업을 못 갔는데 대신에 우리가 있는 곳이 대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는 되게 그때 좀 많이 좀 민망하고 이제 좀 미안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사였지 이건 저한테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장사하고 가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게 회사고 이게 삶의 보금자리고 터전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n분의 1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나의 중요함과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리더로서 중요함과 어느 게 더 클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이게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무슨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이 그려졌거든요. 그들의 그런 대표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선택을 하시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초창기 멤버들도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또 기사도 봤습니다. 처음 어려웠을 때부터 함께 올라온 그 동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걸 이제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각 시리즈마다 이게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그 시리즈에 맞는 인원은 따로 있다. 인력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으로 계속 회사가 조그맣을 때 비해서 클 때마다 계속 인원을 체인지해줘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업계에서는 약간 불문율같이 이야기가 되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뀐 인력으로 최종의 단계에 갔어도 결국 그러면 좀 회사가 아니라 배틀로얄 무슨 서바이벌 게임하는 오징어 게임하고 있는 느낌?
모든 사람을 다 내려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같이 가고, 그래서 최후에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때 같이 함께 고생했었던 옛날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한 명이라도 아마도 이제 몇 명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멋집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대부분 손대신 지역이 약간 상권이 죽은 지역이나 사람이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 시선으로 봤을 땐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버려져 있는 폐건물을 보면 너무 약간 진짜 약간 피가 끓는 듯한 느낌? 네. 너무 좋아요. 네. 완전히 이제 곡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이제 샘플링된 어떤 이제 짧은 음원인데, 이제 이거를 들었을 때 딱 귀에 쏙 들어왔었을 때 이걸로 곡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그려지실 때가 좀 있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방치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바뀌었을 땐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BGM이 이제 들리죠.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쫙 이렇게 나오는, 원래도 깔끔했던 건물이고 멋있던 건물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것과, 원래 이 버려진 거 이거를 어떻게 고쳐라고 했는데 내 손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변했다고 라고 해서 비포 앤 애프터가 극명할수록, 격차감이 클수록 짜릿함이나 쾌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한 곳 한 곳 너무나 이제 그 특별한 장소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워낙 뭐 SNS에서 이제 핫하잖아요. 핫플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음식점, 그리고 하루 종일 비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소금빵 유행이잖아요. 근데 염전으로 그거를 이렇게 컨셉을 딱 이렇게 해놓으신 그런 것들, MZ세대에서는 특히나 더 유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겟팅, 이런 컨셉, 이런 거 다 기획하고서는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소금빵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빵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서 팔았을 때 소금빵이 가장 잘 어울릴까 했었을 때 염전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염전을 모티브로 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됐었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호수의 시퀀스를 만드는 게 더 먼저 기획이 됐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게 적합할까라고 했었을 때 로스트 템플, 잃어버린 뭔가 신비의 사원, 툼레이더 같은 데 나오는 막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MZ세대인 저도 약간 성수동 핫한 곳을 가려면 SNS로 검색을 해서 가거든요. 자주 오게 하고 싶은 공간이면 또 SNS 유명세만으로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그런 전략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공간을 만들 때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머무르는 동안에 편함이 있어야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공간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도 많이 봤었냐면은 그 비 내리는 카페에서는 8시간 주무시고 하시고, 아이고. 그렇게 자시려고 한 건 아닌데 여자 손님이신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카페 닫을 때쯤 이제 직원이 깨웠대요. 그랬더니 불면증이었는데 너무 잘 잤다고. 근데 그런 고객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얼마나 편하면 좀 그렇게 또 곤히 자시겠냐,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좀 말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공간이 당장 한 번 오고 말 곳이 아니라 온 공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어? 라고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수많은 이제 SNS로 검색을 하지만 SNS로 검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리즘? 뭔가 새로운 곳을 찾고자 하는 것? 정답과 비슷하신데, 또 약속 잡으려면 막상 떠오르는 데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장소를 찾아요. 맞아요. 강남에서 아마 식사나 아마 카페를 적어도 한 10번, 20번은 다녔을 텐데도 이제 막상 거기에 가도 또 이제 생각나는 곳은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곳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